안녕하세요. 저는 더블 베이시스트 성민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는거나 진배 없는 최진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그룹이죠. 네, 저희는 네. 그룹이 생기다가 없어지다 한 것도 많은데 계속 유지하고 있는 더블 베이스 듀엣은 유일한 밴드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콘트라스 2라는 콘트라 베이스에서 콘트라스 2 두 명이 계속 조금 대비되는, 여기 블랙을 담당하고 계시고 저는 화이트를 담당하고, 얼굴 색깔은 또 반대고, 콘트라스 2로 지금 활동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베이스라는 좀 편견이 좀 많아요. 편견이 아니고 사실 당연한 건데, 베이스는 저음을 담당하고 튀지 않고 오케스트라의 한 켠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뭔가 둥둥둥둥 거리는 악기이죠.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인해서 항상 저희가 연주가 끝나고 나면 저희 연주 되게 많이 좋아해 주세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첼로 연주 잘 들었습니다라고 이제 해주시거든요, 항상. 네, 그래서 오늘로써 이제 콘트라 베이스라는 그 이름을 많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음료수가 또 한몫했죠. 콘트라 베이스라는 또 커피 광고가 있는데 그 광고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배우가 이렇게 악기를 메고 나오잖아요. 그게 첼로 케이스입니다. 그걸 보고 좀 배신감이 들어가지고 콘트라 베이스인데 왜 첼로 케이스를 메고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콘트라 베이스 많이 기억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베이스라는 단어를 조금 궁금해 하시는데 써도 되죠? 카이스트 거 만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베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베이스는 이제 악기 이름이기도 하고 그 곡이 이름이죠. 농어, 그죠? 바스 이름인데, 이것은 이제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이태리 용어로 이제 바소, 그죠? 뭐 낮은 저음의 이런 소리이고, 형용사로서 또 이제 뭐
베이수라고 이렇게 이태리어로 부르는데 이 어는 또 그리스 용어로 또 베이시스입니다. 또 그래서 기초. 네, 그 두 가지 뜻이죠. 기초와 저음. 예, 그래서 음악의 저역을 담당하고 가장 기본적인 이게 사실은 건축의 땅 같은 우리는 그런 자부심이 있거든요. 우리를 아무리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없으면 니네의 멜로디는 살지 않는다라고. 왜냐하면 지금도 멜로디를 혼자 만약에 네. 방금 악기를 치신다면 첫 음절 한번 쳐주시겠어요? 할로요? 할로요? 네, 제가 시키는 거 하세요. 베이스는 이분이 저보다 잘 치는데요. 말은 제가 더 잘합니다. 이렇게 구슬프게 혼자 들리는 것도 좋지만 같이 한번 연주하면 3, 4 근데 여기서 제가 만약에 멋부린다고 저도 많이 치면은 음악의 질서가 파괴가 됩니다. 다시 한번 멋대로 한번 막 쳐볼게요. 3, 4 네, 이게 저도 지금보다 나이가 어릴 때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전 재즈 연주자라 마음대로 막 치면 되는 사람이라 그랬다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혼나기 너 왜 이렇게 베이스가 많이 쳐?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사실은 베이스는 묵묵히 한 음 한 음을 그냥 깔아주는 역할이고 그래서 이 팀에서는 저는 지금 깔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손민지 씨가 뭐 이렇게 뭐 많은 것을 연주하는 게 아니라 진짜 베이스로 낼 수 있는 그 최고의 아름다운 음들을 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더 돋보이기 위해서 저는 네. 그래서 인물도 돋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게 베이스라는 악기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사실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잘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려고 저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세요. 왜 이거는 크고 이거는 작냐?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콘트라베이스라는 악기가 그 바이올린으로부터 유래가 됐죠. 그렇죠. 맨 처음에. 그래서 첼로랑 바이올린이랑 사실 좀 파생이 달라요. 그래서 첼로에서 파생된 악기는 이제 다감바, 그리고 이제 바이올린에서 파생된 게 비올로네. 네, 그래서 이게 비올로네 형식으로 만들어졌죠. 그렇죠. 맨 처음에. 그래서 사실 유래가 콘트라베이스 정확한 명칭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는 20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뭐 한 4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좀 역사가 그거에 비해선 짧은 악기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콘트라베이스라는 게 생기게 된 이유가 이제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더 웅장해지면서 첼로가 담당하던 영역을 첼로의 악보를 보는데 한 옥타브 아래 소리가 난다라고 해서 더블 베이스입니다. 콘트라베이스는 이제 모든 콘트라라는 전미사는 이제 크고 웅장하다라는 게 다 붙어서 플루트 콘트라 플룻이 있고요. 콘트라 또 클래리넷도 있고 콘트라 바순도 있고. 바순도 있고 네. 베이스를 담당하는 큰 악기들은 다 콘트라라는 게 붙고 이것도 베이스 저음을 담당하는 큰 악기. 그래서 같은 악기입니다. 더블 베이스와 콘트라 베이스 맞아요. 같은 악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2조 악기입니다. 연주를 하면 한 옥타브 아래 소리가 나는. 네. 색스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너 색스폰은 도를 불면 레가 나오고 B 플랫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것도 2조 악기거든요. 이것도 이제 2조 악기고 그래서 첼로의 영역을 이제 좀 더 웅장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케스트라에서 그래서 만들어진 맞습니다. 악기이죠. 네. 저희도 튜닝이 다르죠. 사실 그렇죠. 줄 튜닝 다르고 저는 이제 오케스트라 튜닝을 하고요. 같은 4연을 쳐도 음이 달라요. 네, 한 옥타브 네. 한 위에 왜냐면 저는 이제 저음을 담당하는 악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소리가 나고 여기는 솔로처럼
솔로를 더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줄도 조금 더 얇고 튀게끔, 그리고 그래서 작은 바디를 쓰는 이유도 좀 더 명확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저는 이제 오케스트라 악기를, 이거는 이제 풀 사이즈는 아니고요. 풀 사이즈를 많이 쓰진 않습니다. 엄청 큽니다, 그거는. 이거보다 더 커. 저도 집에 하나 있는데 잘 들고 다니지 않아요.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이건 4분의 3, 이건 작은 4분의 3. 이거는 2분의 1 사이즈. 2분의 1 사이즈. 굉장히 작은 악기. 하프 사이즈. 그래서 부러워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서 카이스트 앤 모빌리티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동해 줄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 이동 수단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는 이게 사실 무거워서 이게 모빌리티입니다. 이걸 깔고서 끌고 다니는 게 조금 편하거든요.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움직이면은 갈 수 있게끔 요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것도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저거 나왔을 때 대단하다. 그래서 바로 아마존에서 구매하고 20년 정도? 저거 20년도 안 걸려요. 네. 원래는 외발이 있었어요. 외발로 아래다 꼈다 뺐다 막 하는데 그것도 막 가다 휘청휘청거리고 막 붙이고 했는데 저거 2개로 달린 게 나온 게 한 15년에서 2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저도 저걸 구입한 게 한 몇 년 안 됐습니다. 안 쓰다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꼭 큰 차가 있어야 들어가나요? 경차에도 들어갑니다. 대신에 앞자리에 조수석에 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자친구들이 싫어해요. 여자친구 뒤에 앉아야 되거든요. 저와 옆에 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있으면. 그래서 조금만 차가 들어가는데 조금 힘들다, 버겁다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 말을 처음부터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좋습니다. 좋아? 우리만 좋지. 그러면 궁금해하실 테니까 다음 곡을 다음 곡. 이제 연주를 좀 들려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뭐 하실래요? 녹톤 할까요? 아니면 캐논? 캐논도 아시죠? 캐논. 딴따라단 따라단 딴딴딴딴딴 다 아시는구나. 그러면 따라 부르셔도 돼요. 사실은 베이스 2명이서 하는 캐논은 아마 저희밖에 없을 것 같고, 이것도 다 사실은 뭐 외국의 악보가 아니고 저희가 다 만들고 편곡을 한 악보들이고 저희가 연주이기 때문에 저희도 자부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캐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베이스로 이렇게 연주를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좋지는 않구나. 좀 생소하시죠? 네, 생소하시죠? 사실은 음악 성부로 따지자면 멜로디가 있고 베이스만 있고 대부분 4성부잖아요. 중간에 성부가 이게 항상 꽉꽉 채워져야지만 좋다고 생각하다가 두 개가 없으면 굉장히 뭔가 열려있는 듯한 공간감이 좀 굉장히 들죠. 사실은 제가 뭐 피아노라는 악기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실은 피아노는 굉장한 폭군이거든요. 네, 왜냐면 본인들이 다 채워 넣고 뭔가 멜로디 칠 수 있고 베이스도 칠 수 있고 중간도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거의 이끄는 대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악기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든 음악 작업을 할 때 피아노 없이 하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뭔가 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일한 평균율 악기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완벽한 악기인 것 같지만 사실 바하 시대부터 음악을 순정률이 아니고 평균율을 이제 다 평균값을 내서 그래서 완벽한 하모니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게 순정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끼리 음정을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서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어내려고 하고 그래서 사실 제일 듣기 좋은 하모니는 4성부는 스트링 퀄텟입니다. 피아노가 없는 그래서 자기들끼리 조율을 맞출 수 있는 그래서 조율기가 필요 없이 평균율이 아닌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뭔가 빈 듯한 그렇다고 저희 머리가 빈 건 아니고요. 활을 사용하시잖아요.
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네, 주시죠. 그러니까 재즈에서도 활을 요즘에 사용. 재즈도 연습을 많이 하고 네. 뭐 앤디나 뭐 그럴 때 많이 사용하긴 하죠. 네, 근데 저희는 활을 사용하는데 클래식에서는 그렇죠. 활을 사용하고 프렌치 보우라는 활이 있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절먼 보우가 있는데 저는 독일식 활을 사용하고 있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독일식을 쓰는? 아무래도 뭐 연주하기가 되게 편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좀 한 70% 이상이 그렇죠. 절먼 보우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예 주법 자체가 다르고요. 네, 근데 절먼 보우가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아 진짜로? 네, 아 이거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봐야지. 네. 지금 여기는 저는 무슨 말 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 전문 보호는 이렇게 잡는 거고요. 프렌치 보호는 이렇게 첼로처럼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이거의 차이인데, 그죠? 맞아요. 전문 보호가 좀 더 강렬하고 맞아요. 네, 테크닉 부위 더 힘들잖아요, 근데 사실. 뭐 배울 게 많죠. 보시면 잘하니까 몰라서 그래. 얼마나 힘든데 나도 전문 보호 하다가 여기 나가는 줄 알았는데. 네, 전 다 배워가지고. 너무나 잘해. 아니, 이게 여담이지만 며칠 전에 저희 연주가 또 있어서 옛날에 녹음한 걸 한번 들어봤거든요. 라이브 녹음한 걸. 그래서 라이브 녹음이 별로겠지 했는데 들었는데 연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좀 존경심이 좀 들었습니다. 보호 그리고 아르코 주법이라고 합니다. 아르코. 악보 이제 아르코 써 있으면 활로 연주하는 거고 저는 이제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거는 피치카토라고 연주합니다. 피치카토. 그래서 바이올린도 피치라고 써 있으면 이게 똥똥똥 소리 나는 거 있죠. 그렇게 이게 아니고 똥똥. 베이스도 예. 그리고 클래식에서는 또 이렇게 위로 살살살 뜯는 반면에 재즈는 또 강하게 치기도 하고 예. 죽을 것 같아 손이 아파. 지금은 뭐 괜찮지만 이게 또 악기를 바꾸면은 또 다른 컨디션이라서 또 물집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방송 들어가서 물집 터진 적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아픈데 참고 하고 막 이랬던 적도 있어. 네. 그래서 피치카토 저는 주로 피치카토를 연주를 많이 하고 전 아르코. 네. 예, 보잉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게 이제 악기 가격이거든요. 이거는 제일 저렴한 편이에요. 본인 가진 악기 중에. 네, 제일 저렴한 거고 한 4천만 원 정도. 네. 난 얼마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네. 저도 집에 그런 악기가 있는데 저도 그런 제일 싼 가격대의 악기를 저는 메인 악기를 쓰고 있고요. 이거는 조금 재즈 하기 좋은 이것도 조금 뭐 이거는 한 1,000만 원대 네.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얘는 한 230년 정도 됐어요. 230년. 네. 저는 오늘 가져오지 못했지만 저는 한 120년 된 거 네. 있고 얘는 모던 악기예요. 얘는 한 40년 된 악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가장 잘 만드는 악기는 역시 만드는 나라는 역시 이태리입니다. 이태리가 제일 비싸요. 너무 비싸요. 저도 메인 악기를 처분을 해서 이제 구하고 있는데 이태리 악기를 네. 너무 올랐죠. 네, 가격이 네. 코로나 이후로 다 올랐습니다, 여러분. 네. 왜 팔았을까? 이 생각밖에 안 하는. 그죠? 그것도 그렇고요. 그죠? 네. 뭐 프랑스 쪽 악기도 좋고. 맞아요. 네. 그다음에 또 독일은 또 악기 굉장히 좋은데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또 독일은 공장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찍어내는 악기가 좀 많았었고 옛날에도 그랬던 악기입니다. 네. 출신이 어디예요? 얘는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에서 왔고요. 이거는 어디? 얘는 동유럽. 동유럽. 네. 뭐 체코, 폴란드 이쪽. 폴란드 그쪽. 네네네. 네, 그쪽 악기. 저도 독일식 악기가 하나 있고, 네. 오래된 악기가 있고 그런데 소리의 성향이 너무나 달라가지고 그리고 악기 관리가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우리 사계절이 너무나 강해서 좋잖아요 우리나라가. 사실 저희는 최악입니다. 춥고 덥고. 그쵸. 수리비도 그죠. 네, 여름에 또 습하고 제습기 돌려야 되고 사계절 있는 나라가 이 어쿠스틱 악기에는 최악의 조건이기 때문에 항상 잠깐 겨울에 한 2-30분 동안 그 녹음실에 무슨 작업해서 괜찮겠지 하고 갖다 놨는데 연주하는데 덜그럭덜그럭 그래서 봤더니 악기가 쪼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리비가 뭐 한 최소 이거 열면은 300부터 시작합니다. 얘를 따기 시작하면은 맞아요. 예. 한 400 요즘 올라가지고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또 재미난 얘기를 또 한 번 더 하고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악기가 오래될수록 좋은 거예요. 설명해 주시고 클래식적 입장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오래된 거라고 좋은 건 아니고요. 얼마나 관리가 잘 됐냐. 오래됐고 누가 만들었고 그게 얼마나 유지가 잘 됐냐. 누가 썼고. 그래서 그게 잘 관리가 된 것들이 가치가 높은 편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올드가 또 그 나무가 건조가 이렇게 막 수축됐다 늘어났다 팽창됐다 계속 100년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무가 굉장히 좀 스테이블해지거든요. 딱 잡혀 있고 그리고 나무가 건조해지면 울림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모던 악기들도 블라인드 그 포스 테스트 하면은 대부분 잘 못 맞춥니다. 왜냐하면 모던 악기가 소리가 더 크고 강렬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런 악기를 선호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연주감이라는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차도 이제 잘 나가는 게 좋은 차가 아니라 내가 타서 승차감이 좋다라는 게 좋은 차잖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저희도 맞아요. 잡아서 느낌 좋은데? 네. 소리로는 사실은 소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판단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없고 그리고 올드 나무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고 모던한 나무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고 분명히 다르지만 연주 내감이라든지 몸에 붙어있는 악기라 얘가 저를 울려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지불하는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남들은 모르지만 또 질문 있으시죠? 네. 그러면은 만들면은 만든 사람 이름이라든지 그런 네네네. 안에 적혀 있는 것도 있고요. 유실된 경우도 있고. 여기 안에 이게 F볼이거든요. F볼 안쪽에 붙어 있습니다. 라벨이. 근데 너무 오래돼서 분별하기도 힘들고 사라진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잘 선명한 것들은 가치가 높죠. 그치 선명하고. 네. 근데 이제 선명한 것도 가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증서가 맞아요. 보증서가 따로 있고. 악기사에서 보증서를 만들어주고. 그거를 판별하는 곳도 따로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보증서도 가짜일 수가 있어요. 네, 또 질문. 네. 악기 가격이 되게 비싼데 그 자비로 사시는 건 아니고 협찬 현재 저는 다 자비로 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금호아시아나에서 악기 협찬이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는 있었는데 콘트라베이스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저도 금호 소속이었는데 아쉽게도 저도 다 지금까지는 자비로 악기를 구매. 협찬이면 받았다가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네, 그렇죠. 그쵸, 장기로 이제 빌려주시고 그치. 또 누군가 또 그 악기를 또 물려받는 형식으로 맞아요. 하더라고요. 파운데이션처럼. 베이스는 좀 쉽지가 않아요. 너무 네. 크고 근데 이 베이스가 현악기 중에 제일 저렴한 편이에요. 맞습니다. 네, 바이올린은 억대로 가기 때문에 기본이. 첼로 이런 것들은 왜냐면 수요가 많잖아요. 베이스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수요가 많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오르나요? 근데 좋은 악기는 네, 제 악기들은 다 올랐던 것 올랐대요. 같아요. 네. 저희가 판 것들은 다 오르고요. 네. 항상 후회되는 건 팔지 말 걸. 그냥 갖고 있을 걸. 네. 집값이랑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재테크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맞아요. 네, 악기로 재테크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지만 악기 상속은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돈 많으신 회장님 집에 갔더니 엄청 좋은 악기가 있고. 엄청 좋은 악기들이 이렇게 치시 않으시는데 콘트라베이스가 아니더라도 여러 악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네. 미술품 같은 것이고. 또 질문 있으시죠? 네. 음악 하시게 생기셨어요? 네. 그 많은 클래식 악기들 중에서 굉장히 일부 악기들만 이제 재즈 쪽으로 넘어오는 것 같은데. 재즈 쪽으로요? 예. 네. 피아노, 콘트라, 네. 트럼펫하고 이렇게 넘어오는데 그 많은 악기들 중에서 특히 이제 콘트라베이스가 이렇게 넘어올 수 있었던 이유라든가 어떤 그 역사적 배경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역사적 배경 원래는 이제 군악 때 그죠? 뉴올리언즈 쪽에서 그 튜바 같은 걸로 붐붐붐
붐붐붐붐붐 이걸 담당을 하다가 이런 이제 클럽이나 그런 곳이 있잖아요. 클럽이라든지 소규모 식당 쪽에서 연주를 하게 되는 이제 소규모 클래식으로 따지자면 그 소규모 챔버? 네. 챔버 음악 같은 이제 그걸 들어야 되는데 나머지들이 피아노, 뭐 색스폰 이런 음악들인데 튜바가 붐붐 혼자 소리 크잖아요. 그러면서 스트링 베이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튜바 연주자들이 대체를 하게 되는 거죠. 스트링 연주자로. 그러면서 베이스, 콘트라베이스가 그냥 다 그 자리를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0년대 중반쯤에 콘트라베이스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렉 기타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일렉 베이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54년경 그 팬더라는 회사에서 그러면서 얘는 이제 지판이 이제 없잖아요. 플레이리스트인데 거기에 이제 플랫을 박아서 음정이 정확하게 나오는 베이스다 해서 프레시전 베이스라고 만들게 됩니다. 프레시전 베이스. 그러면서 이제 일렉 베이스가 락을 하게 되고 큰 소리가 나는. 예. 그래서 콘트라베이스는 계속 재즈 쪽에 남아 있고 그리고 어쿠스틱 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죠. 둥둥거리는 게. 그래서 콘트라베이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걸 모르지만 콘트라베이스가 없으면 사실 그 사운드가 나오기 쉽지 않죠. 그래서 예전 재즈 초창기를 보면 베이스 연주자들 실력이 형편없습니다. 이게 진짜로 형편없습니다. 그냥 음정 저도 이제 카페 하다 보면 음정이 아닌데 근데 좋아 듣기는 왜냐면 봉봉봉봉 거리니까. 그리고 또 지휘자 역할도 재즈에서는 그렇죠. 네. 템포를 이끌기도 하고. 네. 그리고 왜 봉봉이 좋냐면은 여러분들 클럽 다니시나요? 안 다니시나? 클럽 갔는데 만약에 계속 띵띵띵띵띵 이거만 나오고 뿜뿜뿜 이거 없으면은 재미없잖아요. 이게 베이스 그런 역할입니다. 네. 뿜치 뿜치 뿜 이거 나와야 되는데 계속 띵띵띵만 나오면 춤출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베이스의 역할입니다, 사실은. 네. 재즈 좋아하시나 봐요. 관심이 있어요. 역시 최고의 허세의 음악은 여러분 재즈입니다. 무슨 음악 좋아하세요 했는데 뭐 가요요 뭐 다 좋지만 클래식이 좋지만 재즈요. 이거는 알 수 없는 음악. 그래서 여기 융복합 수업이잖아요. 사실 저희도 지금 클래식 재즈의 그 융복합 음악이에요. 사실 클래식 음악을 저희끼리 이렇게 바꿔보고 하면서. 네. 마지막 곡. 시간 벌써 됐나? 네. 마지막. 더 하고 싶은데? 열심히. 그렇구나. 마지막 곡 하고 앵콜 나오면 하고 지금 하고 마지막 곡 뭐 하실래요? 브람스? 엘리자? 헝가리 갈까요? 헝가리? 그럼 아까 우리 클럽 얘기했으니까 댄스곡으로 그 당시에 최고 유행했던 댄스가 여러분 헝가리 댄스입니다. 이 곡으로 인사드리고 또 질문 아니다 또 나중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three. 뭐 할 거야? 엘리지? 리베텐. 리베레 탱고? 굉장히 늦게 나오네요. 여기서 이제 클래식 연주자와 재즈 연주의 차이가 있는데 클래식 연주자는 아주 칼처럼 금하고 갈 거야 라고 하는 거야. 재즈 연주자는 없나?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다면 혹시 뭐 질문 또 있으십니까? 네. 개인적인 수준인데 네. 만에 이제 관현악기가 많은데 콘트라베이스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집안이 다 음악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클래식 악기를 하셨고 아버지가 베이스 주자여서 초등학교 때 권유를 받아서 시작하게 됐죠. 네. 저는 그냥 베이스가 좋았습니다. 저는 원래 락커였어요. 네, 홍대 막 프리버드 이런 데서 막 위락 하면서 하다가 락을 하다가 일렉 베이스를 연주하다가 재즈에 빠져가지고 콘트라베이스를 처음 연주한 건 한 26살? 그때 이제 스위치를 했죠. 재즈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친구를 처음 알게 된 게 이 친구가 신문에 났더라고요. 예. 신문에 최연소 세계 콩쿠르 우승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항상 동경만 하다가 우연찮게 한번 만나게 돼서 한 8년 전? 9년 전에 네, 맞아요. 연예인들은 헤어샵에서 만나잖아요. 저는 악기샵 사장님께서 연결해 주셔가지고 주선. 주선해서 같이 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냥 베이스 소리가 되게 좋았어요. 어쿠스틱 베이스 소리가. 일렉 베이스 저도 락하고 막 이랬지만 둥둥거리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이겨보려고도 했어요. 나는 일렉 베이스만 쳐야지. 근데 이 소리를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주하게 됐습니다. 또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시죠? 네. 콘트라베이스가 베이스잖아요. 네. 멜로디를 살리기가 네. 되게 어려워 보이거든요. 연주할 때 악기가 자체가 크다 보니까 역동성이 좀 떨어져서 네. 그 오케스트라에도 굳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연주를 하게 되는 계기가 새로운 계기가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콩쿨에서 우승하면서 이제 매니지먼트로부터 이제 콘트라베이스로서는 거의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저도 오케스트라를 들어갈 줄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처럼 오케스트라를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제 솔로로 길이 열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여러 가지로 저는 좋아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떤 한 길을 새로 개척을 하면 많은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볼 때는 잘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잘해서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베이스가 뭐 저거 왜 솔로를 해 이런 사람이 있지만 좀 베이스를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보려고 했지만 같이 해보면서 너무나 뛰어나고 그 베이스라는 악기의 영역을 또 한 걸음 넓히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좀 대단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네. 하나만 좀 네. 이게 클래식에서 그걸 넘어서 재즈랑 지금 영합을 하고 계신데 네. 이게 특별한 그 사명 의식
아 계기 이런 것들. 사실 재즈 제 개인적으로 재즈와 클래식의 그 융합도 좋은데 재즈와 클래식 사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베이스로만 하는 거는 어떻게 되냐 저희는 베이스라는 소리를 한번 잘 전달해 보자. 전 세계에 없죠. 없죠. 네, 그래서 없습니다. 굉장히 저희도 하면서 되게 사명감도 있고 막중한 느낌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첼로 팀이 있죠. 투첼로인가? 네, 두칠로스. 엄청. 네. 네. 저희는 반주 악기가 만나서 그렇지. 어떤 특별함이 또 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저희끼리 너무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많은 분들이 재밌어 하는데 잘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요즘 이제 모바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모바일로 잘 안 들립니다. 이 좋은 소리가 헤드폰이나 이어폰이나 껴야지 이 소리의 음역대가 충분한 음역대가 들어가는데 40Hz부터 저쪽 길가에 다 들리는데 그게 안 들리니까 제 소리 나면 거의 안 들릴 거예요. 네. 네. 둥둥거리는 소리는 거의 안 들립니다. 핸드폰으로. 그게 좀 단점이죠. 그래서 오디오 매니아들은 저희 앨범을 되게 좋아해요. 오디오 테스트하기 좋거든요. 저녁 때 붕 나오고, 네 그게 안 나오면 좋은 오디오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곡은 저희 즉흥으로 거의 연주하는 네. 리베르 탱고. 네. 거의 성민 씨도 재즈 연주자가 다 돼가지고 E 마이너죠?